이어서 청프로 대전 병교선 복싱클럽 소속 30세 신장 168cm 체중 53.52kg 부전 7승 3패 밑에 현재 대결 한국 대한민국 랭킹 4위 파이터 네, 안녕하십니까. KBM 벤더급 한국 챔피언 이한솔입니다. 이한솔 선수의 매니저인 관장님께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변교선 총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WBO, WIBA 세계 챔피언 이은혜입니다. 이한솔 선수는 이제 복싱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싱은 제가 그 아마추어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좀 늦게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그 같은 반에 그 친구가 먼저 복싱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따라서 같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마추어를 먼저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마추어 전적이나 이제 경력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을 해서 경력은 한 4년, 5년 정도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전적은 얼마나 돼요? 전적은 그 세어보지 않아서 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아마 체전 금메달까지는 따본 것 같습니다. 그 대학까지 했었다고는 했는데 대학도 복싱부 예, 맞습니다. 마산대학교 복싱부 다니다가 2학년 때까지 제가 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마추어 했을 때는 그 완전히 포인트제라서 그렇게 뭐 파워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로 넘어오면서 뭐 상대방 선수들도 펀치도 너무 세고 저도 조금 파워 있게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없었는지? 네, 체력도 아마추어는 3분 3 나온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빠른 시일 내에 온 힘을 다 써야 됐으면 프로는 조금 안배도 해야 되고 라운드도 훨씬 지금 길어서 조금 더 체력 달리기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솔 선수로서는 뭐랄까 제가 큰 보배를 얻은 기분이에요. 우리 이은혜 선수 은퇴하고 나서 사실 저도 많이 허전했고 진짜 우울증이 왔어요. 이게 갑자기 은퇴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은혜가 은퇴하다 보니까 좀 그런 과정이었는데 마침 한솔이가 또 이 시절 성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솔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술도 좋고 이렇게 다 좋은데 정말 체력이 없더라고. 이 친구를 사실 이제 놓치기 싫어가지고 제가 먼저 체육관을 제안을 했어요. 이제 한솔 같은 경우 정말 지금 이렇게 해보면 관장으로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훈련 제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시합을 내고 우리가 오프가 들어왔을 때 시합을 얘기하면 한솔은 노가 없어요. 무조건 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할 정도로 이렇게 잘 따라주다 보니까 또 이제 맏형으로서 선수를 제일 또 나이가 많거든요. 맏형으로서 또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니까 저로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상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둥이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최근에 저희 체육관에 등록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우리 이한솔 선수를 좀 보고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보배 같은 선수고 또 형으로서 정말 앞에서 앞가림을 좀 잘 해주고 있어서 후배들도 많이 존경하는 그런 이한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교선 관장님 말씀 중에 이제 이은혜 선수가 이제 은퇴로 인해서 우울감이 오셨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은혜 선수도 이제 한참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은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래서 운동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할 수 있었다 해줬는데 제가 혼자 자신이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아쉬운데 모르겠다.
내려온 것 같아서 뭐 지금도 네 후회는 없고 그냥 우리 이렇게 지금 크고 있는 선수들 뒤에서 받침해 주는 걸로도 충분히 네, 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은혜 관장님은 그러면 혹시 복싱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전부터. 그리고 복싱 시작한 계기는 이제 다들 뻔한 내용인데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세상 살면서 50kg가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살 돼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식이란 데도 가고 또 친구들도 이제 같이 술도 마시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제가 점점 살이 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8kg? 제가 몸무게 체중 58kg를 보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체육관을 등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뭐 이 체중 조절 변화보다는 체육관 가는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었고 가면 반겨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때 또 당시에 여자 관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관원분들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있어도 체육관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다 보니까 체중 조절도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모습을 우리 관장님하고 코치님이 좀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먼저 권유가 있었고 사실 제가 선생님 말씀을 좀 잘 듣는 편이어가지고 네 한번 해볼래? 그랬을 때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팠는데 열대 맞으니까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 대만 때려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오기로 했던 것. 저는 사실 실력 재능보다는 저는 좀 후천적인 노력파였던 것 같고 조금 참을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인내 있는 스타일의 이제 복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재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근데 남들만큼 아니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사이가 이렇게 매니저와 선수가 정말 좋은 관계도 있지만 안 좋은 관계도 많은데 엄청 좋았었어서 네. 관장님께서 진짜 그런 상실감이나 빠지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네,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혹시 더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만둔다고 했었을 때. 그만둔다 했을 때 네. 저는 은혜하고 그때 당시 그만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체육관이 다르잖아요. 출근 시간이 다른데 원래 오전에는 우리가 9시 반에 출근해서 저희가 이제 12시까지 이제 조금씩 운동하고 점심 먹고 흩어지는데 이제 그때 내 허락 없이 그만둔다 해가지고 진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안 보지? 라고 연구를 했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미움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서운함이 이제 또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또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을 한 것 같아요.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바로 체육관으로 바로 간다고 해서 이제 제가 먼저 손짓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와 이게 좀 그렇더라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니까 허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울증까지 올 뻔했어요. 그때 한소리가 안 나타났으면 아마 내가 우울증 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상처가 왔어요. 의사. 그쵸, 의사. 이한수 의사. 네. 그래서 그때 안 보려고 하셨었을 때 네. 페이스북에 계속 이은혜 관장님 여기 눈 찢어진 거 이렇게 부른 거 그때 올리셨구나. 이제 사실 이렇게 은혜하고 13년인가 14년 됐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국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일반 체육관 관원 선수 스승과 제자 사이가 정말 이렇게 돈독하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은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 선수 마찬가지인데 특히 은혜 같은 경우는 저도 체육관 처음에 차리면서 첫 제자였고 또 처음으로 큰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지금 제가 체육관 7개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도 제가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관장 아마 됐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병교선이가 있었다. 또 병교선 대전 보시클럽 이 간판이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원인이 컸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컸죠. 그만큼 또 실망감도 컸고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슬퍼지네. 그래도 의사 선생님 나타나셔서 그렇지. 한솔이 나타나가지고. 명의입니다, 명의. 딱 짚어주셔가지고. 한솔이가 성격이 이제 말은 사실 진짜 없어요. 말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쟤가 성질났나 좀 도대체 왜 저렇게 있지? 근데 보면 속이 깊어요. 깊은데 저한테는 사실 딱 필요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을 많은 것보다 사실 또 내가 말을 많지 않습니까? 한솔이가 말이 없으니까 또 이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관장님하고는 선수하고는 그 이 씨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씨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씨가 더 문제지. 이 씨가 더 없어요. 저한테 조금 뭔가 뭐라 그러지? 좀 네 맞습니다. 약간 전환점이. 네, 그 선수 우상원 선수라고 제가 첫 패배이기도 하고 제가 뭐 스파링이나 뭐 시합을 해도 한 번도 뭐 다운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상원 선수한테 첫 1라운드에 다운으로 패하고 나서 뭔가 슬럼프 아닌 좀 슬럼프가 와서 뭔가 그 다음 시합도 제가 또 좀 안 좋게 그래가지고 좀 이겨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슬럼프가 왔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냥 뭐 다른 방법은 없었고 저희 관장님과 같이 운동을 더 열심히 미트도 더 많이 잡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네. 네, 그 이한수 선수가 이제 양산에서 이원준 선수하고 이제 한국 타이틀 매치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뭐 처음에 먼저 다운을 뺏겼었는데 이제 약간 아까 그 오상원 선수의 기억이 살아나면서 혹시 힘들지는. 정말 저는 많이 당황을 했었고 왜냐면 살면서 다운 당해본 적이 없는데 3게임을 다 1라운드에 제가 다운을 당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뭐라 그러지? 당황도 많이 하고 좀 제 몸인데 왜 이런지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1라운드가 끝나고 들어가서 세컨 관장님이 뭐라 그래 좀 당황하지 말라고 이제 1라운드밖에 안 지났다고 잊어버리라고 그 말이 조금 힘이 돼서 다음 라운드 더 힘낼 수 있었습니다. 좀 비법이 있는 게 좀 운동 끝나고 이은희 관장이 아직 은퇴하셨지만 아직 주먹이 아직 좋으셔서 운동 끝나고 맨날 배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을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운동에 대한 욕심이 아직 조금 많이 있어서 운동을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지고 제 그 경기력이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뭐 관장님이 말리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이원주 선수를 이기고 챔피언이 또 됨으로써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좋았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은 제가 뭐 이기든 지든 제 앞에서는 조금 반응이 없으셔서 모르겠는데 뭐 친척들 얘기로는 뭐 자랑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MVP 상금을 타지 않았습니까? 제 시합날이 그또 어머니 딱 마침 생신이라서 그거 바로 이렇게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고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뭐 친척 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랑을 뭐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뿌듯했고 그리고 또 주위도 이 대우가 달라졌지. 네 맞습니다. 체육관도 제가 졌을 때는 제 눈치 보느라 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네. 전화가 이번에는 게임이 재밌다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정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지금 이번에 진짜 이원준 선수하고 하고 나서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고
안소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또 이렇게 면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체육관에서 스파링 하면 정말 이현우 선수나 저나 네. 저도 이렇게 많은 선수를 달고 있었지만 정말 멋있다, 너무 잘한다 라고 감탄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 시합에서 그 오상환 선수한테 정말 보이지 못하고 해가지고 저 또한 그때 당시 엄청나게 또 힘들었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10년 됐거든요. 제가 체육관에 이제 딱 10년 됐는데 제가 보니까 1기, 2기, 3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이제 3기 형식인데 이제 1기는 이제 이현우 선수, 그때 당 김상우 선수, 이렇게 이효원 선수 이렇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오인성 이렇게 하고 이제 이한솔인데 아 정말 이제 뭐 형제지간도 사실 이렇게 많이 틀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과거는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금방 잊어먹어요. 저는 돌아서면 까먹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또 좋은 성격이에요. 지금은 이제 지금에 충실하자 해가지고 지금 있는 애들은 이제 우리 한솔이 이렇게 축구를 해서 아마도 이렇게 우애가 너무 좋아요. 우애가 너무 좋고 이번에 또 자랑도 아닌 자랑이지만 또 이번 시합 다 멋있게 끝내가지고 8월달에 우리 그 베트남 다낭 표를 끊어가지고 12명 베트남 여행 갑니다. 여행 가는데 이제 우리 지금 있는 우리 프로 선수들은 정말 우애가 너무 좋습니다. 뭐 나쁜 것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고 물론 속상한 선수도 많고 있었지만 뭐 지나가는 선수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현실에 충실하자, 또 있는 애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이제 그게 내 슬로건이다, 슬로건. 네. 아 정말 저는 그 질문 내가 진짜 많이 받거든요. 다른 관장님들이 사실 몇 군데 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봐요. 근데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저는 뭐 여기 체육관도 그렇고 이한수 체육관도 그렇고 은행 체육관도 있지만 저는 가보질 않아요. 아니 이 친구가 관장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관장이니까 내가 가면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예 가지도 않고 통장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않고 저는 믿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그 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맡깁니다. 일체 타치를 하질 않아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런닝머신 고장났거나 이제 기술적인 면, 그러니까 뭐 기계가 고장나면 그때 제가 가서 해주지 전혀 그 나머지는 제가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망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거 망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 면은 신경 안 쓰고,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근데 성격상 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뭐 요즘에 체육관 잘 되니? 뭐 그런 거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돈으로 다 보니까 통장으로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지금 한 2호점을 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군데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약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장님이 그 부동산 사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화 드릴 때마다 아 좋은 자리가 나와서 거기 보러 가고 있다고. 네 맞아요. 네, 막 땅 보러 다니시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 이한솔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군대 가 있는 친구들 지금 선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저 때문에 건투로 하러 왔잖아요. 걔네들이 너무 재밌대요. 다른 직장을 못 하겠대요. 직장을 다니러 가면 다시 와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건투가 좋으니까 하루 종일 건투장이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을 차려준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도 너무 건투를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같이 모여서 훈련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관장님 체육관 좀 차려주세요 또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또한 아 좋아 라고 또 대답을 해요. 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걔들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2개를 더 해줘야 될 지금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너무나 건투를 좋아해서 한다고 직장을 버리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시합도 제대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 관장을 하면 물론 몸은 힘들겠지만 다 같이 움직이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즐겁고 정말 즐거워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체육관이 자꾸 늘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은혜 선수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전혀 오지는 못했죠. 이은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발판을 잡아줘서 정말 이렇게 왔고, 지금도 이제 애들이 막 속썩이면 이제 너가 다 나가, 나 은혜 하나만 있으면 돼, 지금도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중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솔의 중심이지만 중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중심을 위주로 딱 이렇게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크게 뭐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이제 제가 눈칫밥을 먹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사이드에서 계속 눈치나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눈치를 안 보셔도 되는 게 탐탐을 가지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에서 눈치를 보시는지 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임찬미 선수도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이은혜 관장님은 혹시 이제 복귀 생각은 없는지? 네, 마지막 시합이 끝난 지도 뭐 5년 넘었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 같고, 또 저는 사실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되게 좋아하고 제 성격에도 맞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 뒤에서 그냥 서포트 해주는 정도? 그러고가 아주 적성에도 맞고 그런 거. 네. 애들 운동하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요. 엄두가 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체육관에 와서 운동이 재미있어서 다니다가 자기들의 꿈이 바뀌는 애들, 장래 희망이 복싱 선수가 되는 애들. 그래서 지금 저희 체육중학교나 체육고등학교에 한 10명 정도 가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은혜 원장이 대전 최고, 대전 체중은 엘리트 선수는 다 이은혜 선수가 배출한 선수입니다. 저희 뭐 대전 최고만 해도 한 6, 7명이 다 우리 선수만 있어요. 가면.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대전 체육회 회장님께서도, 대전 복싱협회 회장님께서도 정말 그 병계서 복싱 아니면 선수가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선수 진짜 없어요. 우리가 다 이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또 엘리트 애들, 우리 체육관 최고 잘하는 애들만 나가서 메달 따고. 근데 그게 다 지금 법동이거든요. 법동인데 거기에서 다 배출돼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대단하죠. 얘가 보면 이 여자로서 지도력이 제가 옆에서 봐도 뭐 상당히 저보다 더 나아요. 제가 봐도 저보다 훨씬 나아요. 아닙니다. 대전에 꽉 쥐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제가 해외 시합은 처음인데 이게 뭐 비행기도 타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살을 정말 많이 뺐습니다. 50kg까지 뺐었는데 제가 조금 준비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첫 겸이다 보니까 조금 그러지, 이번에는 두 번째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조건 이겨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일단 항상 제 그 옆에서 훈련 같이 해주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이은혜 관장님, 그 병성 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저희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같이 훈련해주는 선수들 모두 감사합니다. 더 이번에 열심히 해서 꼭 이겨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 원정 이기고 나면은 또 다시 한번 인터뷰 좀. 좋습니다. 저도 이제 우선이 우리 메인이 이한솔이기 때문에 이한솔이 이번에 정말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유가 없고 2등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고, 제가 대표님한테도 한 번씩 내가 카톡을 보내요. 이제 우리 한솔이 좀 잘 좀 봐달라. 그건 뭐냐면 이겨야만이 그 말이 성립이 되니까 이번에 꼭 좀 한솔이가 이겨서 저는 황 대표님한테 꼭 뭔가를 좀 드리고 싶다. 또 저도 그만큼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 욕심이 첫 번째고요. 그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월요일날 그때 올라왔으면 다 같이 이렇게 인터뷰해서 소개시켜주려 했는데, 다른 선수들도 이제 좋은 성적 내서 하여튼 뭐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최고하는 체육관이 되고 싶고 또 최고하는 선수를 배출하고 싶은 욕심 뭐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선 병성
대전복싱이 약 한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뭐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든지 해서 우리 한솔 밑에 선수들, 후배들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주의 이한솔 선수의 TKO 승리가 되겠습니다. 이한솔 일본 원정 반드시 이긴다. 화이팅!